네, 22대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 오는 28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합니다. 국민의 표심이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오늘 총선 시그널 시간에는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 후보이시니까 한번 판세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부터 네. 먼저 보고 네, 여쭤볼게요. 네, 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박빙입니다. 1%포인트 차로 지금 접전을 하고 있고, 근데 서울 지지율 같은 경우를 보면 국민의힘이 39고 민주당이 26으로 나와서요. 이 정도면은 조금 그래도 서울 지역 다니시는 후보들 보시기에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근데 그 정당 지지율을 판독하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예. 우리가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민주당 이 두 당의 정당 지지율 이렇게 봐야 될 게 아니고 예.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당. 조국혁신당. 네. 네. 그럼 민주당하고 조국당을 합친 숫자가 정당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야권도 약간 그렇게 지지층이 조금 분열을 한 상태니까. 네. 근데 어쨌든 조국당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야성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당 비교 요거 틀렸어요. 아, 조국당 플러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네. 이렇게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황상무 수석 문제 네.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귀국 이후에 예. 조금 분위기가 풀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새 봄이 왔죠. 어제 선거운동 다니다 보니까 매화꽃도 피었고 네. 뭐 산수유도 피었고 개나리도 피었고 피었는데 예.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봄이 온 건 맞는데 아직 민심의 꽃은 아직은 안 피었어요. 네. 꽃망울이 맺혀 있을 따름이에요. 꽃망울이 맺혀 있다. 예.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네.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의료 대란 좀 수습을 하려는 국면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맞상대가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장경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당에서 최고위원도 지내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좀 센 상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들 저와 장경태 후보와의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큰 틀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당 지지율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플러스 조국당 예. 국민의힘 하면 저희가 약간 미세하게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밀리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동대문을 가지고 본다면 네. 과거 12년 동안 민주당 소속 구청장, 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대문을 책임지고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지역의 주민들은 대체로 동대문이 발전이 없다. 네. 정체되어 있다. 심지어는 직전에 지금 민주당 구청장이 현재 장경태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뇌물죄, 그다음에 부하 공무원에게 이게 어떤 일을 잘못된 일을 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죄 뭐 이런 죄목으로 이게 기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 현재 기소 상태이신가요? 예. 근데 네. 이제 그런 분이 현재 장경태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2년 동안에 민주당이 지역을 책임지고 운영해 왔는데 지역의 변화와 발전 없고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은 뭔가 이번에는 큰 틀에서 한번 다 바꿔봐야겠다. 예. 이런 여론들이 또 지역 단위에서는 큰 흐름이 이제 있는 것은 이제 뭐랄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각각의 저의 장단점 또 장경태 후보의 장단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가령 제가 장점을 얘기 드리는 것은 이제 예의에 맞겠지만 단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제 장경태 의원도 안 계시는 자리에서 조금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예. 제가 굳이 장경태 의원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네. 젊은 40대 청년이다. 청년이다. 40대 초반의 청년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최고위원이다.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장경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찐명계다. 뭐 이런 뭐 것도 장점일까요? 그런 것도 장점일 수도 있겠죠. 예. 네.
뭔가 페어 플레이를 하시겠다는 게 좀 엿보이네요. 단점을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셨고 네. 당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의료 대란 문제 빨리 해결 안 하면 이게 선거 앞두고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약간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의대 교수협의회를 만났거든요. 네. 어제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의료 문제가 저는 선거를 힘들게 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예.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부분이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차피 이게 지금 해야 될 당위성은 아주 분명히 있거든요. 예. 지방에 의사 없고 지방에 간호사 없고 지방에서 KTX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진료 보고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예. 이 문제는 어느 정부 또 어느 정당이건 간에 비난할 만한 대상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사항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들 전공의들 파업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가족들 같은 경우는 네. 대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층들인데 이 주요 지지층 중에 한 어떻게 보면 영역이 조금 냉담해지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한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윤석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또는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국민들의 실생활에는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끼어들어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히 부과된 책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들이 교수님들 만나서 예. 이런저런 의견을 청취하고 또 중간에 뭔가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이건 아주 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행보에 대해서 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당에는 유일호 추경호 두 분 이제 전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네. 두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잘하는 일이죠. 예. 근데 저 이제 의료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왜 지역 한시 의사면허 제도가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한 네. 30년 전에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의료 의사 부족의 가장 본질은 지방 의사 부족이 핵심이거든요. 보면. 예. 너무 수도권에 또 몰려 예. 있고. 그러니까 가령 전남대 의대를 나와서도 대부분 서울을 와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뭐 예. 경북대 의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지방의 의과대학 출신들 중에 예. 의사 시험에서 애시당초 지역 한정을 좀 두어가지고 가령 전남 지역에서만 의사 활동을 한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라. 아. 또는 경북 지역에서만 20년 동안 의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라. 네. 이런 면허 발급을 의사 시험 처음부터 도입을 하게 되면 네. 이 문제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정도 현재 문제의 본질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함께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보면. 당과 정부도 뭔가 이번 어제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네. 약간 해결책 모색하는 자리를 좀 만들 것 같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참에. 예.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요. 네.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이게 긴 틀에 어떻게 보면 어떤 치유책, 근원적인 치유책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게 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아까 앞서 초반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가 일단 네. 귀국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대중적인 논란은 조금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공수처가 역시나 수사를 지금 불러서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서 뭔가 다급하게 부를 사건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네, 드는 네.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공수처의 정치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수사가 아니라 약간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법률가이시니까요. 이런 지적엔 좀 동의를 하세요? 그럼 100%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아니 대사가 혐의 여부도 불분명한데 오라 그러면 안 오겠습니까? 네.
소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날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행기로 8시간이면 날라오는 데인데 그리고 1년에 6차례 이상 대사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2달에 한 번씩은 국내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공관장 회의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외교부 장관 단독 면담을 통해서 해당 주재국과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호도해서 만들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민주당이 고소 고발했던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죠. 6개월 이상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뭘 도망을 간다라고. 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새는 더 이상 고발당한 피고발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예 의미를 두지가 않잖아요, 보면. 예.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수사기법에서.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3의 증인, 제3의 목격자, 예. 그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이 압수수색의 결과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이종섭 장관 관련해 가지고 제3자를 도대체 누구를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게요. 예. 디지털 포렌식을 뭘 했습니까? 어디를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가 이 사건이 과연 고발한 내용 자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데도 대사로 부임국에 이렇게 갔다고 하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또 출국 금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본시, 이게 거짓말 거짓 프레임들이었던 것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모든 사람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프레임들이 조금 크게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착시 효과가 왔던 거고, 네.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서 공수처에다가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나의 체류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공식적인 일정을 일정을 다, 쭉 밝혀가지고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하시라도 요청이 있으면 가서 조사 받겠다. 그리고 네. 나는 조금이라도 공수처의 수사 일정에 마치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조사받는 것이 나의 바람이기도 하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종섭 대사 이슈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이제 잠잠해진 이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고 봐야죠. 계시군요. 네. 한 위원장이 그 지난주에 그 유세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총선 후에 유학설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네. 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뭐 유학 갈 일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 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총선 후에 유학을 간다는 건 뭔가 좀 무책임하게 선거 끝나면 가버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좀 하는 약속을 믿어도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당장 그냥 잠깐 진화를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다음 플랜이 있는 건지가 좀 근데 궁금해지던데. 이거죠. 예. 뭐 이건 이제 저희 여권 내부의 문제인데 네. 이제 이게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정 전반에 대한 뭔가 이제 주도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네. 이 부분과 관련된 뭔가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아마 이런 우려 때문에 애시당초 선거 끝나고 나면 해외 유학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또 반면에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 예. 또 대통령께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방식으로 메꿔주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이후에도 정치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바람이 또 일정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당 내부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합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예.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거를 잘 치르는 거, 또 특히 국민들의 민심,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대처하는 거, 네. 이게 핵심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끝나고 나서 뭘 하느냐, 할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 체제를 좀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조금 그 민주당에 비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나왔었는데 네.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원톱 체제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지금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큰 틀에서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은 더 많은. 예. 그러니까
보세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이 굉장히 처져 있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서 어쨌든 요게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왔었잖아요. 보면 예. 그러다가 잠시 지금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흔들렸던 건데 네. 다시 지금 안정을 찾아가는 기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저쪽은 뭐 조국, 이낙연, 이준석, 그다음에 뭐 이재명 등등의 스피커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한동훈 한 명이 중과부적이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는데 예.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지난번에 비례대표 공천 굉장히 저는 깨끗하고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이 비례대표 수습도. 공천, 예, 네. 수습도 잘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천 과정도 저희들 굉장히 깔끔하게 대부분에 잘 이루어졌고, 또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틀에서 이 원톱의 지도력을 가지고 잘해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장점이 조금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근데 예. 다만 조금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게 아까 예. 이제 강찬호 논설위원 말씀대로 조금만 보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긴 하겠어요. 어떤 방향의 보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후한 서포트를. 예. 예. 중후한 국가의 원로들 또 보수 진영의 원로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국가에 나아갈 방향들 또 국민들이 가려운 방향들을 함께 좀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보면. 뭔가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체제는 다 국민의힘의 어떤 오래된 분들보다는 좀 새로운 인물들이다 네. 보니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가 좀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네. 느낌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예. 어쨌든 네. 뭔가 좀 중후한 스피커들이 한 두어 분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옆에 국민의 미래에서 선대위원장 맡은 분이 좀 떠오르는데 네. 물론 국민의힘에서 정치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된 분이지만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일단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네. 뭐 두 분 워낙 가까우시잖아요. 네. 인유한 위원장과. 네. 어떤 역할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되신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예.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은 애시당초 비례를 가지 말고 네.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을 하셨으면 한동훈과 인유한 투톱 체제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네. 형식적으로는 당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군 정당이라고 하지만 예. 다른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공직선거법 88조인가 보면 다른 당의 후보자를 위해서 이게 후보자끼리는 선거운동을 못 해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인유한 위원장이 제 지역구에 와서 김경진이 당선시켜 주십시오. 동대문 주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럼 와서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같이 다녀주시는 것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지난 과거 선관위 결정례를 보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다녀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예. 김경진 후보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지금거리에서 봤는데 네. 정말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말씀만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됐다면 김경진이 당선시켜달라고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예. 근데 다만 이제 인유한 이제 이 국민의미래선 위원장께서는 네.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기에 필요한 어떤 리더십인가?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예. 그리고 호남에서 자고 이게 낳고 자라고 예. 이 호남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왜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를 선택했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다 보면 이제 수도권에 호남 출향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면 네. 이제 그분들의 민심에 조금 좀 뭔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현장에서 선거운동 지원은 거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방송을 통한 공중전을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저희 정치 시그널에도 한 두 번 나오셨는데 한 네. 번 더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예, 인유한 예. 위원장을. 그래도 국민의 미래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좀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의힘 그렇죠. 못지않게 그 당도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런 측면도 있어요. 1번 후보님도 사실은 장애 출신 변호사잖아요. 예. 보면 2번 후보님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성공 신화를 쓴 젊은 청년이잖아요. 보면
또 19번 후보님도 이소희 변호사라고 저희랑 저기 혁신이 같이 했던 그렇죠. 이게 장애 변호사님 그분들이 나와서 본인들의 스토리를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 후보님들 중에 상품성이 좋은 후보님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많이 알려야 되는 예, 국민들에게. 그분들이 자기의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해주면 네. 오히려 그게 국민 감동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19번 후보님이라든지 2번 후보님들 우리 정치쇼에서 좀 불러서 예, 네. 얘기할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아, 이번 1, 2, 19번 네.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네. 비례 후보들을 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비교되는 당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조국혁신당은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사건 뭐 기소된 분들이다, 뭐 피의자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사실 국민들이 비례 후보는 잘 모르고 뽑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 후보 면면을 좀 알릴 필요는 그러니까 있겠네요. 이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상품성이 좋은데 왜 이게 이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게 밖으로 알려지는 홍보 작업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달이 잘 안 되는. 예. 비례대표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명단이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아왔던 아픔 또 예. 그 아픔 속에서 그분들이 만들었던 성공신화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 각자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꿈꾸고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예. 뭔가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좀 우리 채널 A에서 많이 좀 만들어서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다니면서 후보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조금 표현이 세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표현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경기 북부 지역을 갔는데 지금 경기 분도 이슈가 한창인 곳이잖아요. 북부 지역민들은 분도를 해서 북부도 좀 많이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가 북부를 분도하게 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전락이라는 게 안 좋게 되는 걸 전락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머릿속에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도 지금 경기 북부도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같은 자당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지사가 분도의 필요성을 지금 누차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그리고 과거 국회 행안위 같은 데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도대체 당신의 머릿속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선거를 위해서는 아무 말이나 막 한다. 네. 결국은 그 흐름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당 차원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고 사실 네. 이건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하 표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대표가 자꾸 이렇게 다니면서 발언 수위가 너무 이제 센 게 나오면 이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발언이 셀 뿐만 아니라 네. 이분은 과거에 성남시장 할 때 예. 성남시 전체를 본인의 수익 모델로 삼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뭐 이런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보면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익, 본인의 당내 경쟁자 제거, 본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로만 공천.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어떤 지지 기반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호남에서 장기적으로 이게 중진 정치인 네. 대선 후보감이 나올 만한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이런 원칙들에 의해서 당내 지금 경선 과정이라든지 공천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보면 예. 모든 것이 본인의 이익, 재산적 이익, 정치적인 이익. 그다음에 선거 때만 되면 원칙도 없이 그냥 아무 얘기만 한다. 네. 이분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의 개별적 후보님 한 분 한 분을 가지고 보면 거기서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비전이 계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런 분을 어떻게 해서 민주당이 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았고 예. 또 당대표로 뽑았고 그리고 저런 분에 의해서 이번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정말로 속된 말로 이게 문제의 투성이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또 그걸 지지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참 이게 고민스러운 대목들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희 국민의힘이 저희가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수준 미달의 당대표가 네.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여론조사 지지를 해보면
우리 후보들이 지는 데가 많이 나와. 빙으로 좀 밀리거나 낮아요. 이런 예. 것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참 생각해야 될 대목이 많은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이런 와중에 또 한 분의 어떤 발언이 좀 화제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지냈는데 지금은 거의 친명 후보로 분류가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과 차은우 중에 이재명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기령 후보의 발언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도 네. 상기시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당대표를 하셨고 법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분의 삶과 언행에 대해서 보면 이게 대단히 가볍고 사실은 그냥 어떤 방향성이 조금 독특하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대체로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또 정치 전면에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등장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냉철하고 현명한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마를 타주실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